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산 특강 자료를 어제 밤늦게 학원에 메일을 보냈는데 벌써 자료를 다 프린트를 했더라고요. 등록하신 분은 오늘 가실 때 자료 달라고 하시면 돼요. 받아가시면 돼요. 받으시면 되겠고 오전 10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참고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듣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계산 문제거든요. 두통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그런 분이 계신다면 미리 그 타이놀입니까? 좀 준비하시고 바카스도 준비하시고 특히 이제 따로 다른 어떤 자료가 필요 없고요. 토요일날 필히 계산기를 꼭 지참해야 되는데 계산기 없으면요 큰일 나요. 그냥 붕 떠버린다 아시겠어요? 계산기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계산기만 지참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자료 보시면 아마 이제 앞으로 6월 말, 7월 말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치러보면 그냥 느낌 올 겁니다. 100% 전부 다 나왔네. 그래서 그 범위를 안 벗어나요. 총 문제가 82문제거든요. 82문제.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6월 모의고사부터 보시면 이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 또 우리 시험도요. 10문제 나오면요. 거의 한 9개까지는 유사 문제가 다 나와요. 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 나올 거겠지만 한 문제는 버려서도 되고요. 거의 다 적중이 돼요. 일단 모의고사부터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자료 받아가시고요. 예. 자, 이번 시간은요. 예약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은 주로 5문제에서 6문제까지가 출제되는데 바로 제 1절부터 넘어갈게요. 1절은요. 개설 부분인데 버릴 거 버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금융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요. 156페이지. 그래 2번 지분금융, 부채금융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얘는요 나왔다 무조건 감사하시면서 한 문제 받아 먹으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은요. 지분금융은 자 화살표 적어주면 되죠.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배당 적어주고. 부채금융은 화살표 이자.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배당이면 지분금융. 이자면 부채금융. 돌리시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요. 시험은 그 얘가 뭐냐? 얘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지분금융, 지분증권은 목적이 배당이죠. 배당이니까 파란 동그라미가 볼 겁니다. 얘를 모두 밑줄 아세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모두가 배당입니다. 배당. 또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2번 지분증권에서 파란 동그라미 얘가 있죠. 얘도 밑줄 아세요. 주식 밑줄. 공모에 의한 정자 밑줄. 주식이나 정자 방법도 모두가 배당이 목적이잖아요. 지분금융입니다. 어려운 말 없죠? 무조건 득점하시고. 다음에 2번 부채금융도 파란 동그라미가 2개 있네요. 얘는 이제 이자가 목적이니까 첫 번째 예를 모두 밑줄 아세요. 저당금융 이자가 목적입니다. 신탁금융 부동산 담보신탁이죠. 이자가 목적이고 PF금융 이자가 목적입니다. 내려가서 또 얘가 있죠. 채권, 괄호, 회사채, 국공채, AB에서 자산담보증권, MB에서 저당담보증권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들은요. 주로 묻는 것이 요즘은요. 이 박스에다가 대여섯 개 적어놓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봐라 해서 고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저당대출제도. 괄호 1번 저당대출. 괄호 2번 신탁금융.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괄호 4번 금융의 기본 용어 중에서 1번 융자비율 LTV는 중요한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단어가 쭉 나오지만은요, 중간에 고로 4번이 있죠.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얘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 2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공식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DTI도 색칠 네모가 있고 DSR도 있잖아요. DTI만 동그라미. 이것만 하시면 돼요. DTI.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대부비율 LTV 동그라미. 3번 부채 감당률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3개죠. DTI, LTV,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세 가지를 걸어서 우리 계산 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책을 보게 되면 너무 또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시오. 계산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대부비율 LTV입니다. 두 번째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가 돼요.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 공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대부비율 LTV는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고요. 분자가 용자액이 나오잖아요. 얘는 쉬워요. 한 번 들으면 아시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5억 잡을까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에 갔더니 LTV가 60%래. 60%. 이 말은 무슨 말이죠? 5억에 60% 대출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럼 5억에 60%가 얼마죠? 3억. 따라서 대출금은 얼마 되지? 3억. 얘는 되게 쉬워요. 항상 이렇게만 주게 되면 곱하니까 몇 프로 얼마 된다? 3억이 대출 가능하대. 3억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은 뭐냐?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분모가 연소득 나있죠. 연소득. 연소득. 그 다음에 분자가 당해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런데 이걸로 대출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예를 든다면 자, 어떤 사람이 집이 얼마짜리? 5억짜리 가졌는데 은행 가니까 이만큼에서 3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연봉이 얼마? 5천만 원 잡을게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연봉이 5천인데 은행 가니까 DTI가 50%래.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너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여기서 50%까지는 원리금 갚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5억에 50%가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원리금 한도는 요 선에서 최대한 대출해 주겠대요. 그러면 대출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출금 안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다? 원리금 상환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DTI는요. 얘를 구해야 된다. 얘를. 구했다면 계산 한 번 더 계산해야 됩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꼴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DTI 하니까 원리금 상환 가능한 한도가 2,500이 나왔잖아요. 얘가 그대로 가져와. 2,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 자료는요. 예를 따라 줘요. 예를 들어서 저당 상수가 10%다라고 지시가 되면 10%니까 나누기 0.1하면 되겠지. 10%라면. 이러면 암산 안 돼요. 2억 5천이죠. 2억 5천이다. 이렇게 대출금 구합니다. 따라서 LTV는 바로 대출금이 3억 나와요. 3억이 나와요. 그러나 DTI는요. 원리금 상환에 구해서 다시 뭐 저당 상수로 나누어주니까 여기서 대출금이 나온다. 그러면 LTV는 얼마 나왔죠? 3억 나왔잖아요. 3억. DTI는요. 2억 5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거 빌려줄까? 작은 거 빌려줄까? 이 작은 거.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이렇게. 정답 2억 5천. 둘 다 구해서 큰 게 정답이다. 작은 게 정답이다. 작은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계속 구하는 거. 이런 스타일 문제가 특강적으로는 문제가 4문제다. 4문제. 4문제가 서로 되어 있고 앞으로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죠. 계속 연습할 겁니다. 계속. 연습하게 되면 이제 저절로 숙달이 돼요. 숙달이.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대출금을 구하는구나. 둘 다 구해서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 정답이다. 요즘은요. 여기다가 뭘 묻지? 추가 대출. 추가 대출. 요즘에 이제 숙달이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추가로 대출하는 금액까지 묻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얼마 대출 가능한가? 3억입니까? 2억 5천입니까? 2억 5천이죠. 대출 가능한데 이 사람이 이전에 이미 1억을 대출 받았거든. 기준 대출. 1억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빼야 되겠지. 빼면 추가 대출 얼마? 1억 5천. 요즘은 계속 추가 대출을 물어요. 기준 대출 1억 있다 하면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묻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LTV의 디테일 통해서 계산을 푸는 원리를 가르쳐 드렸고요. 강의 노트 계속 보니까 참고표 있죠. 조기상환. 조기상환. 얘도 이제 각각 출시되는데요. 조기상환이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상환. 자, 중도상환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2번 돼 있죠. 시장이자, 저당이자. 그러면 하나씩 이해합니다. 첫 번째, 저당이자가 크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갔어요. 한 5년 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 가서 이때 대출 이자가 10% 잡을게요. 이자가 세네요. 5년 전에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5년 지나서요. 현재 이자가 시장 이자가 시중금리가 현재 5%밖에 안 해요. 대출 잘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차익제 되어 있죠. 차익제. 그리고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기분 나쁘니까 끝까지 갑니까? 조기상환 합니까? 조기상환. 차익자는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네모에다가 조기상환 채워주면 돼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조기상환의 조건은 시장 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못 박아버렸어요. 무조건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요때 땡땡 대출자가 나와있어. 은행. 해놓고 또 네모가 나요. 네모가 나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얘가 뭐냐?
자, 5년 전에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이때 은행 대출이자를 5% 잡을게. 5% 대출 받았는데 5년 지났어요. 지나서 현재 시중금리가 10%라 10%. 그러면 대출을 잘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잘 받았잖아요. 거꾸로 은행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은행은 좋다, 싫다? 싫잖아요. 은행은 싫다는 것은 은행이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때는요,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하락할 때는 차입자가 조기상 하려고 한다. 거꾸로가 되면, 거꾸로. 높게 되면 뭐? 은행이 싫어요. 그래서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까지의 지문이 각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당 상환법인데 잠시 보류하고 요약집 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보시면 161페이지. 괄호 5번. 잔금 비율, 잔금 동그라미. 뭐 필 받죠? 잔금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앞으로 학교는 질문하세요. 잔금 비율, 잔금만 나왔다? 무조건 뭐 연금 현가 계수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게. 요 그림, 요 네온박스 그림도 제가 대충 그려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잡하게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자, 맨 밑에서, 거꾸로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갑니다. 보니까, 자, 잔금 이꼴 용자, 원금, 분자분모 찾았죠? 분자분모. 얘가 조치되었어. 따라서 잔금 이꼴 용자금이 대출금이죠. 대출금 곱하기 연금현가, 연금현가. 아까 내 제가 들었잖아. 그러면요. 분모는 전기간, 남은 기간, 분모. 전기간. 바로 N은 전기간입니다. 그럼 분자는 M-T죠. 얘가 전기간, 남은 기간, 남은 기간. 이제 볼 줄 아시네. 얘가 중요해, 얘가. 따라서 잔금 비율 하게 되면 연금현가, 연금현가. 분모는 전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다음 페이지요. 가로 6번. 이절이 두 가지죠. 1번 고정이자와 2번 변동이자. 얘는요. 시간상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뭐 한 장 넘어가요. 오늘 시간 안 돼요. 다음 주 보시면 7번. 원리금 상환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1번 원금 균등 상환.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최정식 상환. 세 가지. 얘가 엄청 중요해요. 거의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오늘은 계산문제까지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먼저 봅니다. 앞에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는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오늘 얘를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는 강의 노트 보면서 정리합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세 가지 나 있죠.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두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세 가지를요, 바로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그래프로. 세로축은 갚아야 될 원리금이 되고요. 원리금. 가로축은 용자기간입니다. 용자기간. 세 가지 그림 보기 전에요. 특히 1번, 2번.
얘가 계산 문제. 얘도 계산 문제. 얘는 안 나와. 그래서 세층에서 계산 문제는요, 원리관계등, 옹원균등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십니다. 두 가지. 그래프 먼저 보고 계산 문제 풀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노란 선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노란 선이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마다 똑같이 원리금 갚아낸다.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원리금은 많다가 점점 원리금이 작아집니다. 얘가 원금 균등 상환이 되고요. 점점 작아지죠.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입니다. 세 번째, 최정식 상환은 처음에 원리금이 작다가 점점 많아지니까 말 그대로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비게 돼요.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점점 체감하더라 원금 균등 상환. 점점 많아지게 되면 최정식 상환이다. 자, 이제부터 원리금 자체가 원금하고 이자를 말하니까 각각 구분해요. 각각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첫 달에 초기에는요, 이 금액 중에서 자, 이자가 이만큼 많아요. 이자가 많다가 점점 갈수록 적어지는 게 이자가 돼요. 이자. 그럼 이자를 많이 갚으니까 원금은 적어. 적다가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 나간다. 이거 바로 원금 상환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는 원금은 적다가 점점 많아지고 이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더라.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요, 파란 선입니다.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얘는요, 매달 갚는 원금이, 자, 금액이 똑같습니다. 원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금 갚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이렇게 적어집니다. 이자가 적어져요. 빚금 친 게 바로, 얘가 바로 이자를 말해요. 이자가 적어지더라. 합해서 원리금은 작아집니다. 다음에, 최장식 상환은 처음에 원리금이 작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이자가 되고요. 원금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원금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은행에서는 첫 달에는요, 이만큼 원리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만큼. 다 받아야 되는데 차입자에게 편리 봐준다고 요만큼만 적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빚금 친 만큼 원리금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은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 봤으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다. 초기에는 은행이 손해보더라 부의 상환을 처리하고요. 결국 여기서 손해본 거는 나중에 여기서 다 많이 받으니까 메꾸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요. 각각의 그림은 이 세 가지 그림으로 그대로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합치자. 자, 세 개를 모두 합치면 이제 종합. 종합해서 보자. 자, 합치게 되면 세로축은 원리금, 가로축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불러줄래요? 얘는 무슨 상한? 원금 균등 상환. 얘는 무슨 상한?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요, 최정식 상환.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얘는 무슨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요, 최정식 상환. 끝.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
얘가 대출 초기가 되고 얘가 대출 말기 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요즘은 또 엄청 저는 이따가 연습하겠지만은요.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가 다르다. 가장 큰 게 1등 원금 균등성이 가장 커요. 다음에는 뭐지? 원리금 균등성은. 가장 작은 것은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이 순서가 바로 팍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후기에 큰 순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후기에 원리금 가장 큰 순서가 뭐지? 최정식 상환.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지금 이 크기가 어떤 순서죠? 원리금 크기잖아요. 자, 원리금 큰 순서 1등, 2등, 3등 초기 말기 다 정리했잖아요.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요 크기는요. 원리금도 들어가지만 한 개 더 잔금. 자, 잔금은 뒤에서 잔금이 나잖아. 잔금이 큰 수도 1등, 2등, 3등이다. 잔금이 가장 많은 게 뭐지? 예. 2등, 3등. 예. 원리금 크기, 잔금 크기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공식 대입하면 이제 계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체를 봤으니까 이론 문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문제 풀면서 확인하죠. 문제 봅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저당 대출 방식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시장 이자가 저당 이자보다 낮으면 고정금리 경우에 차입자는 조기 상환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 줄. 시장 이자가 저당 이자보다 높으면 대출 기간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맞죠? 옵니다. 기출문장. 자, 2번, 3번, 4번은요.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이미 10차례 공부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예요.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고정금리는 두 번째 줄 변동금리보다 높다, 낮다. 고정금리가 높다고 했죠. 맞습니다. 옵니다. 3번. 변동금리 이자율은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이 된다. 맞죠?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위험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이상하죠? 단어가 바뀌었죠?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되겠죠? X. X. 바뀌었습니다. 4번. CD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변동금리에 속한다? 맞죠? 옵니다. 4개 다 기초문장입니다. 기초문장. 5번. 원리금, 지금부터 5번부터가 이겁니다. 지금 공부했는 거. 그래프 3개, 4개 합치는 거예요.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금융에서 가장 보편화된 자금 지급 방식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채 긴기수가 아니지. 뭐라고 했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적용하죠. X. 다음에 지문 6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간 저당 지불액은 일정하다. 칠판 볼까요? 이거잖아요. 저당 지불액은 일정하다. 맞죠? 계속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간 원금 상환 일정하다. 여기서 원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기출문장. 7번. 점정 상환대, 즉 최정식 상환대출은 초기에는 칠판 볼까요? 최정식 상환은 초기를 묻죠. 그러면 가장 작잖아. 예. 그러니까 최정식 상환은 자 초기에는 차입자 원금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 맞죠? 가장 적잖아요. 옵니다. 그 다음에 8번.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 크다, 작다? 작다. 초기에는 많다, 틀렸지? 작다, 적다, 작아요. 9번. 차입자의 첫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한순간 요거잖아요. 얘가 만기 이전이지.
다음에 이제 요거 묻는 거거든요. 예, 요거 묻는 거예요. 만기 전에 정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한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거. 10번 볼까요? 원리금 크기나 자금 크기는 1등이든 3등. 그래, 미상한 잔액 크기는 뭐지? 최고 많고 작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상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은 원금 균등 맞죠? 옵니다. 다음에 10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 10번 볼까요? 요거잖아요. 원금 균등은요, 얘는 처음에 원금을 요거밖에 못 받잖아. 얘도 원금을 적게 받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원금을 최고 많이 받아. 은행은 좋은 겁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장은 원금 균등은 대출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금을 많이 회수하니까 원금의 회수 위험은 원리금 균등보다 위험이 커요, 작아요? 작다, 그죠? 작다. 원금을 많이 회수하니까 그만큼 원리금에 비해서 위험은 작다, 옵니다. 11번이요, 11번. 자, 연간 이자가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기간 중 4번. 이 문장도 기출 문장인데요. 예를 말이요.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자, 1년인데요.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이 이자를 받는데 1, 4분기에서 2% 받고 2, 4분기 2% 받고 또 2% 받고 또 2% 받으면 합치니까 8% 맞죠? 분기마다 2%씩 받아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4번씩 각각 나누어서. 그러지 말고 연말에 한 방에 8% 받자. 은행은 자, 앞에 게 좋아요? 아니면 뒤에 게 좋아요? 앞에 게 좋죠. 은행은요, 나눠서 받게 되면 받은 이자가 또 이자 보고 꼬리꼬리 물으니까. 은행은요, 얘가 훨씬 더 좋아. 그러면 한 방에 받아버리면 여기서 이자 끝나버리잖아요. 은행은요, 얘가 좋아. 이 문장이 바로 11번입니다. 연간 이자가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은행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받는 것보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다. 불리하다. X. 자, 다음에 이제 5번, 6번과 7번인데 6번, 7번. 자, 6번, 7번은요. 요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 문제 몇 번? 6번. 6번요.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계산 문제 7번이요. 7번.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문제 풀려면요. 적어도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저는 5점은 가능한 2시를 안 넘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10분 차지만 배가 굉장히 이제 허기가 질 거잖아요. 제가 길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두 문제는요. 다음 주에 바로 이월 시키는 걸 하면서 다음 주 실적에는 꼭 지금 자료 있죠. 이거 들고 와야지 이거 마저 풀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